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예.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디 있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어 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본방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3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수사할 때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사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법원은 계속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는데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핵 폐기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요.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한국이 이 남북 문제의 해결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젠 채널까지 완전히 닫았고. 네,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죠. 대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끊고 이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어요, 잘. 뉴스 속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제는 지도상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는 건 우리잖아요. 미국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땅의 일을 자기들 일처럼 느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리아 일을 우리 일처럼 느낍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쟁 나면 네. 미국한테는 국지전이 또 한국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고노다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항상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라고 이게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전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0~50여 개 공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기억을 있는데 전원에게 요구했다는 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과대기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전원에 그전과 다르게 전원에게 했다면 대사, 총영사 모조리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조치죠. 예. 네, 아직까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이 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제 뭐 다 결국 조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해서 그대로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원 사표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건 한번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순요.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의원회가 끌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예, 다음 달 업무 보고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보고 별일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국회에서 막 난리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하는 거죠. 마치 국회가 박살난 것처럼. 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디 있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아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어 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두 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